며칠 전 제 지인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평생 모아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자신도 자식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온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소중한 자금이 정작 필요할 때 가족들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일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또는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가 찾아온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들은 실화입니다. 70세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자녀들은 아버지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에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정작 그 돈의 주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돈은 쓸모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우리 자식들이라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나는 미리 유언장도 써놨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실명제라는 두 개의 큰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작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그들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휴면계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일반 은행 창구에서도 인출이 불가능해지고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상속 절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돈을 찾기 위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동의서,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몇 년 동안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할 때 가족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에 이렇게 잠자는 돈이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은행 직원들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정보입니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저 사람 갑자기 쓰러졌대. 그런데 뭐, 병원비 낼 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못 꺼낸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대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 할머니는 평생 전략해서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가셨죠. 엄마 정신 차려요. 제발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당장 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가져왔으니 돈 좀 빼주세요. 딸은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의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본인만 찾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의식이 없다고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딸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었지만 어머니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다니. 여러분, 이게 바로 금융실명제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물론 내 돈을 지켜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자, 이제 비밀 무기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금융보호자 제도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두면 여러분이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필요한 돈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원들은 절대 이 제도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겐 여러분의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금융보호자를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은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신탁? 그건 재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신탁은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신탁이란 뭘까요? 여러분의 돈을 미리 정해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5천만 원을 신탁해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게 해줘.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만 내 아내에게 주게 해줘. 이렇게 설정해두면 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도 돈은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쓰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달에 제가 만난 65세 이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모은 7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지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었죠.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명하게도 미리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이 계좌는 예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어요.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비 일부를 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불려두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선택입니까? 근데 그런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쉽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여러분을 모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똑똑한 어르신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면계좌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1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계좌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일반 은행 창구에서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실화를 들려드릴까? 김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신이 10년 전에 만든 통장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통장에는 3,6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자녀들도 그런 통장이 있는지 전혀 몰랐죠.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휴면 계좌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세요. 그때부터 자녀들은 끔찍한 서류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 돈은 그냥 은행에 묶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쓸 수 없게 된다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융보호자 등록, 신탁 설정, 종합자산관리 계좌 개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점, 이런 준비는 반드시 지금 건강할 때 해 두셔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 결정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벌써 치매인데 어떡하죠? 이 경우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몇 개월, 심지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더 극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면? 손발이 마비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67세 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그런데 병원비를 내기 위해 자녀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은행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돈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금융 대비책을 실제로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마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이 한 푼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첫째, 금융보호자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금융보호자 지정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많은 은행 직원들조차 이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고령자를 위한 금융보호자 등록 양식 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서류를 찾아올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금융보호자로 등록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가족, 특히 자주 만나는 자녀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등록하지 마세요. 최소 2명은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첫 번째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해외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죠. 서류 작성할 때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금융보호자가 어떤 권한을 갖게 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조회만 가능하게 할지, 인출까지 가능하게 할지 선택하세요. 당연히 인출까지 가능하게 해야 비상시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탁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가족 신탁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3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액 신탁 상품도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급 상황이 오면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신탁 계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로만 사용할 것,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만 인출할 것 등의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돈이 사용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여러분의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일반 예금보다 접근성이 좋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삼조죠.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나는 이런 준비를 해뒀어. 만약 내가 아프거나 정신이 없어지면 이렇게 해서 돈을 찾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나중에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실화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 73세 이 할아버지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셨습니다. 금융보호자도 등록하고 신탁 계좌도 만들어 두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죠.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곧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금융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즉시 병원비를 인출할 수 있었고 신탁 계좌에서는 매달 자동으로 요양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환자는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돈 문제로 고통받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결국 회복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아마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 시달렸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금융보호자를 등록하세요. 신탁 상담을 받으세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개설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은행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현명한 준비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의미 있게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중에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다른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옹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